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연예인 김호중 씨가 이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및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인생이 굉장히 꼬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경험한 부분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요소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다만 음주운전은 내가 음주를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할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우발적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음주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9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10만 7천여 건이고요. 무면허 운전이 23,500여 건 정도 돼요. 이게 보통은 무면허 운전은 아시겠지만 원래 면허를 땄었다가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실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은 사실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음주운전을 통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또 술 먹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채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는 사상자라고 하는데 24,475명이 됩니다. 그럼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호중 씨라는 가수 및 연예인 분이 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그냥 현장을 벗어났고요. 그런 CCTV가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후에 관계자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김호중 씨가 아니라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자수를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물론 사실관계는 완전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고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입장문을 냈는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호중 씨 및 관계자 또는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를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는데 이거를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제가 못 보고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죄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죠. 증거가 나와야 되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일단 운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전제로 할게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전제로 했을 때 크게 적용할 제목은 두 가지예요. 음주운전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범죄가 있고요.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치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뺑소니예요. 두 가지가 가장 메인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증거인멸 정황이나 허위 자수, 허위 자백 같은 범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증거인멸 교사죄 등으로도 이제 김호중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죄는 뭐냐면요. 보통은 음주예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받고요. 형은 굉장히 센 편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보통 형법에서 큰 범죄다라고 하면은 어느 몇 년, 징역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보통은 조금 더 가벼운 범죄다라고 하면 징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처벌이 강한 조항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음주 수치에 대해서 입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술을 먹었을 때 그때 딱 측정을 하면은 입증을 할 수가 있지만 이후에 나중에 이미 술이 다 분해가 되고 깬 상황에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 측에서는 아마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 뺑소니로 기소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게 판례에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두 가지 범죄가 둘 다 성립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에 흡수되는 거냐 막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이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검찰에선 도주치상죄로 기소를 할 수도
수도 있다. 그러면 도주치상죄, 일명 뺑소니는 뭐냐?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을 해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중환범죄가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니라서 가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접하죠.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형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걸리셨던 분들, 과거에 음주운전을 걸리셨는데 조금 가볍게 처벌받으셨던 분들은 내가 옛날에 걸렸을 때 생각을 하고 음주운전을 또 별 생각 없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건데, 이게 사고를 냈음에도, 이게 뺑소니가 대표적이죠. 이런 범죄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지금 만약에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근에는 이런 거예요. 차량 사고가 난 경우에 뺑소니 같은 거 거의 다 잡힌다고 보셔야 돼요. 내 차의 블랙박스는 제거하더라도 주변 차들이 있잖아요. 주변 차들이 있고 정말 마음먹고 CCTV나 이동 경로나 다 뒤지면은 보통 다 나오고요. 거기다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시골에서 정말 아무 차도 없고 한적하고 CCTV도 없는 이런 곳에서 사고가 아니라면 보통은 대부분 다 적발이 되고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속에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 도주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음주 측정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음주 사고인데 도주한 경우.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거는 벗어날 수도 있겠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까 뺑소니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버리면 어차피 형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두려움이나 정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이거는 사실 미래로 보면 오히려 안 좋은 행위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 교사나 이런 것까지 인정이 된다면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되고 실형이 안 나올 사안도 실형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법을 몰라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법을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케이스, 거기다가 뺑소니나 이런 도주 차량 케이스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응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었을 문제를 오히려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계속 가버린다. 그래서 저희 표현으로는 범죄가 범죄를 부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범죄 한 건이 딱 생기게 되면 거기에 연쇄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냥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삶이 꼬이는 케이스는 정말 많이 접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음주운전은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크나큰 범죄인데다가 사실은 저는 자신에 대한 범죄라고도 봐요.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 방심, 안일한 태도, 또 잘못된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거 또한 비슷한 유의 범죄죠. 사실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짧은 거리 이동할 때 뭐 이 정도 거리는 운전해도 안 걸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소위 말하는 나락에 가버린 그런 케이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끝날 사고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법원에서도 좋게 보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항상 조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위험성은 엄청 높지만 이득이 없는 행위,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건 경계해야 되는데, 투자나 사업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기는 하더라도 이게 이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음주운전은 위험성만 높을 뿐이고 아무런 이득이 없죠. 음주운전을 해서 얻는 효과는 고작해야 대리비 절약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후에 이를 덮기 위한 어떤 행동들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연계된 범죄로 시작이 된 겁니다. 보통은 내가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해가고 싶고 두렵고 처벌받을 것이 무서웠을 거예요. 연예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 평가가 중요하니까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근데 오히려 딱 그냥 거기서 바로 멈췄으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냥 잘못은 깨끗하게 빨리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위험성은 높은데 이익은 없는 행위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위험도와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위험도만 높고 이익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인생은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 삶을 최악으로 만들 선택만 하지 않아도 저는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즉 인생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최소 평균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